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은경입니다.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소규모 정비법에는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이 신설됐는데요.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200가구 미만이면서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곳이 대상으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주민협의체만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고 하니까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부동산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도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릴게요.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를 주셔서 좀 시원하게 본인의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고민 해결하시고 싶은 분들 많은 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짤막하게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자, 그 세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너무 오래됐어요. 이렇게 각각 30년씩이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는 늦게 팔게 되는 거는 이제 세금을 안 낼 수 있지만 미리 파는 거는 2주택에 해당돼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어디서 들으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은 일단은 주택수를 제외하고 A라는 주택을 비과세, 그리고 B라는 주택도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자체가 지금은 이제 4년으로 줄었지만 4년 후에 됐을 때는 1주택만 남게 되니까 둘 다 비과세 혜택을 얻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세금을 얻어맞을 수 있다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 중에서 그 B라는 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A라는 주택을 당연히 팔 때는 세금을 안 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요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지금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는 그 거주는 필요 없고 보유만 2년을 하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거주 요건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주택에서 이제까지 2년을 산 경력이 있어야만 돼요. 그게 없다 그러면 세금을 얻어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라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만약에 할 경우에, 그러면 B라는 주택을 나중에 한 4년 후 팔게 될 경우라면은 1주택만 남게 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그 세무관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B라는 주택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전까지의 세금은 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1주택인 상태에서 가져간 기간 동안 오른 금액은 세금을 안 걷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B라는 주택을 등록을 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 B라는 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나 안 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래된 주택을 하나쯤은 이런 식으로 조금 편법적으로 이렇게 세금 혜택을 거두다가 오히려 낭패를 걷는, 실례로 실제로 거주 요건을 모르고선
이거를 했다가 이것도 세금을 내게 되고 또 B라는 주택도 아까 얘기대로 등록 이전까지 세금을 내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이렇게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 꼭 내가 세금 혜택을 얻는다는 생각보다는요. 일단은 하나 정도는 좀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꼭 나중에 하고요. B라는 주택은 정말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한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지식 시간 짧게 살펴봤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윤한 대표 모시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번호 02797-0300번 열려 있고요. 네,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양재동 우성아파트 27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가격과 앞으로 네, 재건축할 경우에 네.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아, 이제 재건축이 됐을 때 이제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점이 좀 궁금하신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재동 우성 아파트 몇 평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27평이요. 27평이고 이제 투자하신 거죠? 아니요, 지금 장기 보유하고 있어요. 아, 지금 장기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시세 차익 얼마나 나올 수도 있는지 한번 재건축 현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초구 양재동에 양재 우성 아파트를 지금 이제 수년 오랫동안 이제 보유하고 계시고, 네, 자, 이거를 계속 보유하는데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된다면 재건축에 대한 이익이 좀 있다면 좀 장기적으로 더 놔두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사업성이 없다거나 한다면은 네. 좀 이렇게 중간에 팔까 요걸 이제 고민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재 우성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입지라고 한다면 일단 너무 괜찮은 곳이에요. 네, 자,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재건축을 기대를 하시니까 네, 자, 이게 입주한 연도가 91년도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021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한 연도가 되겠죠? 네, 자, 아직도 그래서 한 5년 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세대 수는 적지는 않습니다. 한 800세대 정도 되니까. 네, 근데 요게 15층짜리 중층 아파트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지 지분을 살펴봤을 때 대지 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혹시 지금 27평짜리 대지 지분이 몇 평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통상적으로 이런 15층짜리 대지 평수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우성 아파트잖아요. 네, 주공이라든지 시형이라든지 옛날에 이렇게 그 관영에서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이런 중층 아파트라도 좀 비교적 많은 거에 속하지만 이렇게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어졌을 때 용적률을 최대치로 차지해서 지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당시에 용적률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뭐 200% 선이나 그 이하나 요 정도 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대지 지분이 아마 크지 않은 정도. 그래서 대략 한 반 정도겠죠. 그럼 한 14평, 13평이나 뭐 그 이하 정도 될 거로 보이고 네, 그랬을 때 나중에 향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여지를 판단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대지 평수를 한 13평으로 가정을 할 경우에요. 네, 곱하기 무상지물 여기는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네. 한 130%의 무상지분율을 계산했을 때 내가 몇 평을 무상으로 받겠다라는 부분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거를 지금 현재 시세 평당 금액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게 새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 평당 얼마짜리가 되겠다라는 걸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제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하는 부분보다는 예측치를 갖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얼마다를 놓고 이게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느냐를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가격이 얼마죠? 7억 27평. 초반인 것 같아요. 7억 정도. 네, 자, 7억 정도에 아까 13평에 130%를 산정을 하면은 한 17평이나 18평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7억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은 시세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재건축에 대한 이익, 즉 7억에 만약에 27평을 고스란히 받았을 경우에 추가 분담 금액이 한 2억에서 3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조합원으로서는 더 이익이 크게 없다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의 기대감은 크지 않다라고 보이고, 네. 아까 다시 서두로 올라가서 이 근처에서의 어떤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한 전세 금액 상승 그리고 매매 금액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만 바라보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그 양재동의 그 장점이라고 본다면 이 근처에 뭐 연구센터부터 또 삼성이라는 기업의 연구센터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인구 유입의 효과에 의해서 이 근처의 주택 가격들이 이렇게 비교적 괜찮고 또 교육 환경도 좋고 또 공원들이 이렇게 주위에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에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놓고 봤을 때 실거주 수요자들이 더 많이 몰리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좀 넓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처해진 위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양재 시문의 역 근처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양지역 주변으로 해서 강남 쪽 강남구하고 이제 연접돼 있는 도곡동이나 이쪽 시세보다도 오히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번 참에 만약에 이걸 그냥 그래도 주택은 하나 필요한데 이걸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요거를 매도를 하고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정도라든지 뭐 대치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지금 마찬가지 이 정도 평형에 7억대 있는 아파트 비슷한 금액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니 뭐니 그걸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전세 비율이 높고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유리한 부동 아파트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좀 제가 고맙습니다. 좀 기대를 잔뜩 하고서 이렇게 방송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뭐 긍정적이지 못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냉철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 없다 싶으면 과감히 손절을 하고 갈아타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이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양재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재건축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기 강동구 명일동 네, 3위 끓인 2차 18평을 매수하려는데 투자금으로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지금 투자용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제 3위 끓인 2차 이제 18평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시세 네. 좀 알아보셨어요? 네, 3억 4천 정도 하더라고요. 3억.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 월세 수익형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세 차익을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시세 있거든요. 차익 생각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위 끓인 2차 18평 매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강동구 명일동에 3위 끓인 2차 아파트를 지금 투자용으로 네. 좀 보고 계신데 네, 18평이라고 하셨죠? 네, 그게 지금 3억 4천이고 네.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네, 자, 지금 물론 이제 여건은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장점 같은 경우는요. 이 네. 3위 끓인 1차, 2차 합쳐서 3,900세대예요. 네. 그야말로 새 아파트가 되면 지금 3위 끓인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처분 끝내고 한참 이제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지나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새 아파트가 되면은 굉장히 좋을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이 강동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심 섹터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뭐 배재 고등학교라든지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여건이 좋은 거는 맞아요. 네. 하지만 그 단점부터 좀 이렇게 서서히 파고들 때 일단 이 근처에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여기 말고도 지금 고덕 2단지, 3단지 뭐 시형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나머지도 이제 고독주공 아파트들이 계속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는 거 하고요. 또 오른쪽에 하남 미사지구가 36,000세대인데 계속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금액 시세하고 이쪽 금액 시세하고 일단 틀려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기보다는 하남 미사지구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단점이 자꾸 생겨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8평을 갖고 그 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얼마만한 시세 차익이 낼 수 있느냐. 물론 이걸 갖고 단순하게 그냥 제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다른 일면에서는 바람 투자라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 투자자들이 몰렸을 때 분위기는 반전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차제로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는 오히려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현실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18평에 갖고 있는 대지집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 모르겠거든요. 자, 대지지분이 8.8평입니다. 자, 그러면 3위클인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18평짜리가 있어요. 자, 18평짜리가 대지지분이 9.3평이에요. 자, 18평 같은 경우에 25평을 받으려고 할 때 추가 분담금이 얼마 발생되느냐. 즉, 이것저것을 다 고려했을 때 25평을 내가 받을 경우에 얼마짜리를 받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대략 한 5억 후반 정도가 돼요. 중후반 정도.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보면은. 자, 그러면 여기 시세가 30평대가 6억 중반 후반, 그리고 20평대가 중반 후반 된다면 사실 뭐 6억, 7억 그 이상으로 20평대가 이렇게 오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이제까지 이런 분위기 탓에 가격이 좀 올랐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더 이상 가격 상승하기 여력이 크게는 없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여기도 면면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권리가의 산정 금액 현재 모습이 대략 한 2억 7천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현재 시세는 3억 4천이라고 했어요. 물론 조합원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좀 가격이 조금 싸요. 하지만 그 금액 차이가 이미 반영이 된 상태로 지금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평형에 추가 분담금 얼마를 내서 얼마짜리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 지금 이제 전세 끼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를 했을 때 이주비를 받고 했을 때 여기에 계속 들어가 있는 금액이 대략 2억 선 이상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2억을 묻어놓고 내가 가져가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를 한 4년 후에 정도 이익을 낼 것이다라고 한다면 투자 이익률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건축 아파트 면면히 살펴봤을 때 특히 이제 그린 아파트, 제가 그린 아파트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을 때 현재 들어가서 어떤 이익을 볼 것이냐 시점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지금은 늦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서둘렀더라면 제가 조금 투자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사업진의 속도에 의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지금부터 출발해서도 내가 상승의 여지,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지 마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쪽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신가요? 왕십리 센트라스 분양권 갖고 있는데요. 네네. 33평이고요. 33평, 네. 전월세를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유하는 게 좋을지 해서요. 전월세를 놓는 게 좋을지 보유하는 게 좋을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는 파는 게 게 좋을지. 아직 실입주하실 생각은 없으신 예.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센트라스 33평 저희 한번 매도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올 말에 입주잖아요. 네네, 11월이요. 자, 요거를 이제 그런 고민이 누구든 할 수 있는 고민인데, 자, 지금 일단은 그 여건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텐질이 이제 입주를 하면서 시세도 많이 올랐고요. 전세 네. 비율도 지금 센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이 센트라스도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피까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전세를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지금 입주를 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네네, 몇 년 자, 동안은요? 예, 몇 년 동안은. 그러면 네. 여기를 순수하게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투자액으로 산정을 해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내가 선택의 여지는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이제 매도를 할 것이냐, 전세를 끼고 2년 그리고 4년 이런 그 2년 터울마다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인데, 자, 지금 네. 현재 시세가 얼마죠? 몇 평에? 몇 평 갖고 계시고 얼마예요? 아, 33평이고요. 네. 시세가, 그러니까 분양가가, 예. 6억 한 3천 정도? 3, 4천? 네. 지금 얼마까지 올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이 한 8천, 9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천, 9천. 네네. 자, 그러면 지금 한 뭐 7억 그 초반, 정도. 2천 네. 정도 네. 잖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제가 좀 지도를 좀 확대를 할게요. 왕십리 뉴타운이라는 입지로 봤을 때는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입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까지 왕십리라는 지역의 어떤 위상 이런 거를 봤을 땐 교통이라든지 실거주 수요자들은 많이 있는 반면에 교육 환경이 조금 부실한 단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네. 이 근처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시세가 많이 올라 있는 아파트가 이 옥수동에 있는, 특히 이제 금호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이게 그거에 따른 반영에 힘입어서 가격이 지금 7억 이상으로 치고 올라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금액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를 예상으로 추산을 해본다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지금 이게 왕십리 텐질 같은 경우가 한 2,500세대, 그리고 이제 센트라스가 2,500세대이기 때문에 도합 5,000세대인데, 이 5,000세대의 위력이 이런 2,500세대가 추가로 됐을 때 금액이 오히려 전세금도 더 와야 되고 좀 금액이 주춤될 것이냐 아니면은 상승을 할 것이냐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5,000세대의 위력적인 부분들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당장은 이런 2,500세대에 대한 전세 금액이 당장 이렇게 높게 형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전세금 비율이 높아지는 2년 후 그리고 4년 후쯤 됐으면은 이게 이제 7억 초반에서 중반을 넘어서 7억 후반대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한 2년 정도, 짧게는 아니면 4년 정도를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서의 왕십리라는 지역 근처에 많은 아파트들도 있지만 이렇게 5,000세대를 단일 규모로 하고 있는 정도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5,000세대의 흡수율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실거주 수요자들이 조금 이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을 다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가격 상승의 여지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왕십리 센트라스 보유하고 계신데요.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2에서 4년 정도 더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점 한번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내 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수요일 12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깜빡 잊었는데 세미나에 대한 질문을 한 시간 조금 잊었네요. 내 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 한번 세미나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당황스러웠죠, 네. 지금 굉장히. 자, 그래서 저는 세미나 질문이 올 줄 알고 기대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세미나 얘기에 대해서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좀 처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야말로 세미나는 종합적인 백화점에 여러분들이 들리신다는 마음으로 네. 이것저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 제목이 뭐 내 집 마련과 수익 부동산 챙기기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주 겸 투자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주라는 지역은 사실 가치 있는 지역에서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거를 우선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실제 들어가는 투자에 그리고 내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세금을 생각한다면 명의는 누가 써야 될지, 주택임대사업자는 내야 되는 게 좋을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부분, 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익형 부동산은 어떻게 챙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들른다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참여를 하시면 그야말로 이 한여름에 네. 진짜 피서 아닌 제대로 된 피서를 아마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신청하셔서 많이 오셨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런 대표의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